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025년 5월 29일입니다. 그죠? 네. 현재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그리고 6월 3일 대선 당일 투표는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 100일 전에 여기에 왔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때 온 이후로 오늘 100일 만에 다시 왔는데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빨간 셔츠를 입고 제일 먼저 인사드렸던 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 지역 주민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선거가 입박해서 다시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광주 기온을 보니까 29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뜨거운 낮에 다시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현재 다가온 6.3 대선 오늘부터 이제 당일 선거입니다만은 저는 너무나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서 단 한 분에게라도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도 위기이고 안보도 위기이고 해서 잘못하면 6.3 대선이 곧 우리나라의 마지막 이제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국이 20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민주화의 토대는 바로 우리 민주화 이끌어왔던 두 지도자 계시지요. DJ와 YS은행 만들어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아직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일관됩니다. 뭐냐면은 오늘 당장 우리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 다가올 6.3 대선에 있는데요. 어느 후보든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국민이든 간에 부정선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후보든 공명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떳떳하게 대통령 당선되고 싶을 것이고 국민들도 마음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난 우리 과거에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면 그거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음모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증거 자료를 너무 많이 보고 난 뒤에는 이거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아마 광주에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심했고 그리고 음모론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실체였구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알려가지고 대한민국에 언제나 앞으로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치러야 될 선거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미국도 그리고 캐나다도 영국도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정부에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수십 개 나라에서도 중국이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중국이 왜 개입할까요? 선거 아니겠지요? 우리 동맹이니까. 그죠? 바로 현재 너무나 커져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뉴스 지난주에 봤습니까? SKT 해킹 당한 거 뉴스 봤죠? 2,600만 명께 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사 결과가 합동 조사 결과가 며칠 전에 발표났는데 놀랍게도 그 SKT 해킹이 언제 시작되었느냐면 2022년 6월 15일부터 시작됐어요. 2년 6월 15일에 시작된 해킹이 언제 중단된다고요? 2024년 12월 2일에 중단돼요. 여러분 12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계엄이죠. 계엄을 선포한 날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물론 탄핵되고 파면되고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기억하시겠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고.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를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간 2년 반 가까이 진행되던 SKT 해킹 배우가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2,600만 명이 틀렸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모든 신상이 다 틀렸다고요.
그 해킹이 중단된 날이 바로 비상계엄을 딱 선포하자마자 중단되고 도망갔다 이 뜻이에요. 결국 비상계엄이 뭘 지켜냈습니까? 모든 2600만 국민들의 보안을 지켜낸 게 바로 비상계엄이었던 거예요. 이런 분이 지금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전환기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제 삶의 신조입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결국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결국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영화 개봉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에 누가 개입하고 있다고요? 중국.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캐나다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영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캐나다에 영국에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왜 그런다고요?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그 나라에 영향력 미치는 방법이 바로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친중 정치인, 중국한테 늘 감사하다, 중국의 총재 이런 정치인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중국이 개입하겠다는 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전투표에 관한 거, 그리고 현재 깜깜이 알려진 게 바로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은 해킹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주장에 있는 경우도 대만처럼 독일처럼 바로 이런 나라는 IT 강국이고 첨단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러분 전산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수개표하고 수작업으로 투표하고 전산화하지 않습니다. 집계까지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법 개정은 안 되고,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여기 선관위 지금 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직원이 저보고 선거법 위반되는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모니터하고 계시죠? 전혀 위반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있고, 어쨌든 제가 만든 영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그 영화 개봉하려고 하는데 상영관이요 48개밖에 안 주고 아예 개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 문화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48개 스크린 확보했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었어요. 관객들이 보여달라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16위에서 시작해서 현재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관객 중에 5위권으로 올라갔고, 조만간 현재 1위가 바로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거든요. 조만간 아마 톰 크루즈하고 경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린 사례는 이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중국이 깊이 개입했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선거 감시단 지원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문화계도 마찬가지로 현재 표현의 자유, 문화의 자유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DJ가 이걸 아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점점 사라져간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이 두 조각 나는 걸 봤거든요. 한쪽에는 탄핵 찬성, 한쪽에는 반대. 왜 그럴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이 광주에 보니까 유튜브 왔거든요. 제가 광주 지금 왔지 않습니까? 광주 보모 방송만 계속 보고 그 소식만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서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 갈라치기 분열의 원흉이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전환길 뉴스를 만들었거든요. 언론사를 만드는 게 4월 1일날 시작했는데 현재 많은 그 시청자분들과 저희 전환길 뉴스 언론사 많이 봐줘가지고 특종도 터뜨리고 현재 성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환길 뉴스가 벌써 두 번째 고과장했습니다. 오직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게 보도하자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전환기 뉴스에 대해서 민주당 파출소에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여러분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똑바로 하시라고요. 이런 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 박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5월 27일 날 5월 27일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오늘처럼 대구 집회를 끝나고 서울 올라가는 기차를 딱 탔는데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뭐고 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4명, 민주당의 변호사 4명, 합의 8명이 나와서 누구를 고발한다 그래요. 누구 고발인지 아세요? 전환기를 고발한대요. 아니 전환기를 고발하는데 국회의원 4명, 변호사 4명, 합의 8명에서 전환기를 고발한대요. 아, 전환기 클래스가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거든요. 요거는 대선 후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유튜브에 전환기 뉴스 가서 보면 있습니다. 쇼츠에 지금도 있어요. 전환길이 허위사실 말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말했는 걸 본인의 영상을 그대로 올려놨을 거예요. 전환기 뉴스는. 예? 자신의 거짓말한 것과 자신의 실수를 그러니까 그냥 언론이니까 저는 공정히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거 올렸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저를 고발했는데 이미 이번에 5번째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뿐만 아니죠. 현재 언론을 탄압하고 있듯입니다.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입들만 하겠다. 전환기를 왜 고발하는데요? 이거 봤지? 전환기를 고발하면 딴 사람들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 앞에 저를 민주당 파티도 고발했는 거는 유튜브, 전환기 유튜브를 고발했어요. 근데 그 헛다리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요. 선거 낙선 목적도 아니었거든요. 왜? 선거는 전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고발하고 보는 거예요. 급주려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제목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삼권 분립에 대한 것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없애겠다. 대법원을 탄핵하겠다.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초등학교 배웠던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특정 권력기관으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의 기본권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 만드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죄를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리려니까 판사를 탄핵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근본까지도 지금 없애겠다는 게 그들의 작당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보이십니까? 일제강점기에도 없었던 유신 때도 없었던 종교 탄압, 교회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DJ께서 민주화운동할 때 명동성당에서 우리 선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시우선하고 했다고요. 왜요? 그 명동성당은 신성한 종교지역이므로 경찰력이 투입되면 안 된다. 최소한의 정교 분리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주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유신 때도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DJ를 계승한다고 생각하는 또는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언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문화계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왜 비겁하게 침묵하십니까? 과연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DJ께서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거기에 부역하는 자들은 DJ를 부관 참시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6.3 대선 오늘 사전투표 시작되었고 5일 뒤에 바로 당일 투표가 되는데 저는 저울 위에 달아보고 이렇게 후보들을 저울 위에 달아보고 싶습니다. 어느 후보가 안보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지, 두 번째
어느 후보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지, 어느 후보가 법치를 존중할지, 삼권분립을 존중할지, 그리고 어느 후보가 우리 자식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거짓말을 살아라고 그런 정직을 상징하는 후보, 맞습니다. 그리고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후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저울 위에 달아보고 저는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느 후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의 주장에 반대하는 후보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를 말살하고 삼권분립을 말살하는 이런 후보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 기준입니다. 끝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길이 금방 주장한 중에서 잘못된 거,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 단 하나라도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자, 맞습니다. 법치를 중시하자, 맞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그렇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되고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함이 후손들에게 널리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환길 수행위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민연사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올 때